최국 변호사님, 네. 그 부분 바로 잡고. 예. 천망회회 소이블루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이 있죠.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지만 다 악한 것들을 걸러낸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저는 요즘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제가 1995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법조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제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한스럽게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 또 문제점, 검찰 수사의 심각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기회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우리 과거사 사건들이 결국 사법사에 오점을 남기고 조금씩 바로잡혀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터져서 더 충격적이고요. 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난 됐으면 좋겠다고. 예,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재심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뭐 헌법의 기본 정신에 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과연 그러니까 재심이 아무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사건이 충분히 다뤄지고 공방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느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과거사 사건,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의 사건 같은 걸 보면은 법정에서 공방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그 고문이나 이런 사실에 관련한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공방은 있었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문당에서 생긴 딱지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냥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사법의 역사가 201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비망록이 충분한 공방을 통해서 다뤄졌었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실 수가 없죠.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히려 1심 판결에서는 비망록의 내용을 들어서 검찰 수사에 그 내용이 담긴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 비망록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거나 그거를 증거를 통해서 새롭게 입증하도록 촉구하거나 또 증거 공방을 통해서 비망록의 내용들이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고 저로서도 비망록의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칠 만큼 지금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내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퇴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라도 이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 변호사님. 예, 뭐 중진 정치인께서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말씀 중에 이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망록의 일부만 따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당한 시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비망록의 일부만 가지고 검찰이 문제를 삼고 그 비망록의 일부만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1300페이지에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노트에 피를 토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비망록을 얼마나 숨기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재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지 않고 비망록 일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작은 사진을 침소봉대한다. 그것이 지금 이 판결과 수사의 문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걸로 가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항상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까지도 정치한 이론을 말씀하시는 이완규 변호사님 말씀이라 제가 더 충격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뇌피셜이죠. 지금 77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계 복귀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재심 사유가 되지도 않고 재심을 해봤자 무죄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성급한 단정이십니다. 과거사 사건들이 재심에 돌입할 때 나중에 증거들이 발견되고 위증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진범이 잡히는 과정들이 있었죠. 지금도 재심 사유가 완전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비망록에 있는 것처럼 검사와 수사관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 거라면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을 다 배제하시고 공교롭게도 대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두 명의 검사가 지금 대검의 입장인 것처럼 답변을 써내는 구조인데 뭐 일해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검 전체가 모여서 토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희한하게 지금 이영규 변호사님 논리하고 그대로 일치한단 말이죠. 이거에 담겨있는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내용만 가지고 검찰 출신이시니까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실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검찰이 총장으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위기 국면이나 직권남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검찰 동료거나 선배셨던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토론에 가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게 하셨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추정이고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 없는 추정은 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면을 통해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그 오랜 고초를 겪고 모든 걸 잃으신 분들을 정말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만호 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기에 여동생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혼하고 본인까지 사망하고 최근에 가까운 친구분까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가지고 그냥 법적 안정성을 들어서 사람이 해서 절차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소수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가 단순히 대법관들이 뛰어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비망록에 담겨있는 이 사건 조작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토론을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그 모해 위증 교사 뭐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저희가 위증 교사는 들어봤는데 모해 위증 교사는 사실 잘 낯선 용어인데 그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네. 위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네. 이게 이제 위증 교사죠. 모해 위증은 위증죄보다 더 심각한 위증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서 모의해가지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을 시킬 때 이게 이제 모해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 관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에 관한 해를 입히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조작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새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제가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반론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사는 한만호가 한명숙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후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한만호를 출석시켰음에도 조사 과정과 이때 이루어진 한만호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 이게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취득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적법성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 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데려다가 교육시켰다는 한만호의 비망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대법원의 소수 의견 대법원 소수 의견의 내용이죠? 판결문에 그대로 지적한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어겼다. 공판 중심주의를 어겼다. 증거법 원칙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면서 설시한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분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네, 말씀하십시오. 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네. 일단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이제 사건을 자세히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한명숙 총리의 비서나 보좌관이라고 한 사람이 몇 급 직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몇 급이든 3억이란 2억이라는 그러니까 비서입니까? 보좌관입니까? 보좌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냥 지역 활동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비서를 자임했던 분이고요. 지역에 가시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그 동생한테 어떻게 갔겠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명숙 총리의 지역 활동가, 지역의 일을 돕는 분이신데 김모 씨지요. 그분이 한명숙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1억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5천만 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동생이 그 한명숙 총리의 보좌관이라고 지금 칭하신 분에게 5천만 원 수표를 먼저 줍니다. 나는 5천만 원만 필요하니까 1억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그걸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갚습니다. 5천만 원을. 그 부분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 부분을 뭐라고 쓰냐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제가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망록은 일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신봉하시는 다수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판단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 원짜리 수표를 제공받고 1차, 2차, 3차 이거 다수견에 써 있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한 2억 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2억 원을 그냥 인정한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파성을 떠나서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런 마수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래서 검찰이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 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1억 원만 가지고 수표를 준 적이 있다. 2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른다. 그런데 3억 원이 갔으니까 나머지 6억 원도 그냥 갔을 거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 양승태 씨가 재판장으로 냈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입니다. 이러니까 소수의견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씩 진실 또는 허위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다. 그런데 사실심은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 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 써있는 소수 의견입니다. 어느 게 더 논리적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잠깐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민간인이 검사실에 가가지고 회유나 협박을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할 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자꾸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회유하고 협박을 한 거를 한만호 씨가 원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요? 4월 1일 날 통영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온 사람입니다. 4월 2일 날 검찰에 가니까 검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웬 브로커 자기 회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남모 씨를 집어넣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한은상 씨가 88에 소환된 것이 아니라 20몇 번 간 것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진짜로 그러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진짜 문 닫아야 됩니다. 수사하고 공소를 분리하지 않고 이게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재판에 집중하면서 객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사질로만 일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사건에서 도대체 민간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며 20몇 번을 불러놓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오로지 남은 근거라고는 아들 불러가지고 초밥 사 먹인 거 검사도 같이 끼워서 먹어놓고 지금 와서는 수사관은 먹었지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 이 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신빙성이 없다고요? 비망록에 남아있는 검사가 압박하고 수사관 내세워가지고 교육하는 장면이 한은상 씨 진술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짓을 했구나. 이걸 한은상 씨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수십 번 불러다가 했으면 증언으로 법정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2명의 증인을 했던 증언들이 이 한은상이라는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증언으로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습니까? 몇 번 부른다. 예, 좋아요. 그런데 한은상 씨의 진술이 이제 검찰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증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그렇게 안 했지 신빙성 없는 않습니까? 사람을 23번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인하라고 불렀겠죠. 확인을 23번 해야지 신빙성 없는 걸 압니까? 참. 그게 근데 무슨 어쨌든 말씀이세요? 그거는 증언도 시킬 수 없을 만큼 지금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3번을 부릅니까? 88번 불러놓고 20번이라고 줄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88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사건 검사실에서 부른 게 88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말씀 들어보세요. 하시면 안 아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을 왜 그때 변론을 못 하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변론을 거예요? 못했다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형을 받았을 거 변론을 아닙니까? 다 했는데 판사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분 그렇게 잠시만요. 대한민국 판사는 예. 무슨 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세상에. 아니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니 이미 다 지금 결정난 걸 와서- 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 말씀드리죠. 네. 그 다시 제자가 들어가는 게 재심, 이제 재조사 이렇게 제자를 쓰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이번 토론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삼을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폄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성을 서로 촉구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뭐 다 판결이 나고 했으면은 더 이상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최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씨가 다스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뒤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다스는 이명박 씨 거라고 확인을 해서 지금 다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이 진전되다 보면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은상 씨는 과거의 수사 재판 기록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새롭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조사 결과로 이 사람의 얘기가 진실로 확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재판에서 지금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봐왔던 전문 증거들이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하고 있는 절차인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이미 확정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시해라.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진실이나 정의는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더더욱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당할 억울함입니다. 지금